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문혜영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집 강의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순서를 한번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공부하는 순서고, 또 개인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기초 입문서가 있죠. 네, 기초 입문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서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반풀집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틀집이 있습니다. 네. 반풀집은 500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 가틀집은 800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이 있고요. 기출문제.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있는데 자, 모의고사 이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요약집으로 한 번 더 여러분이 쭉 한번 훑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첫 번째 많이 질문하는 것이 기초 입문서를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네, 공부하십시오. 공부하라고 나온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초가 무너지면은요, 이론서에서 더 힘들어해요. 그래서 강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빠른 배속으로 들으면 여러분이 그래도 이제 될 거, 이 기초를 안 하고 이론서를 이제 바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좀 힘든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초 입문서에 있는 내용도 시험에 나오나요? 네,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이죠. 항상 우리는 허를 찌를 수가 있잖아요. 기초에서 뭐 킬로, 메가, 기가, 테라바이트 그런 거를 공부하는데 이제 이런 것을 건너뛴 경우 그걸 응용해서 살짝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학습하길 바라고요. 자, 이론서 굉장히 힘들었죠. 일회독 한다는 그 자체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이제 일회독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독은 그냥 느끼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나 보다라고 읽고 자, 2회독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주면 되고 3회독을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더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 2, 3회독은 이제 최소의 해독으로 불었고, 물론 어떤 친구는 5회독을 하니까 드디어 한국말로 들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개인별 차이가 있지만, 일단 3회독은 기본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을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다면, 정말로 애절한 마음이라면, 나는 꼭 합격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3회독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풀집을 풀어주면 됩니다. 반풀집은 500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좀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좀 단답형이다, 단순한 지식이다 라는 문제들을 여기다 수록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틀집 800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좀 응용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이곳에 넣었습니다. 다소 좀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20문제 중에서 16번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한다는 사람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문제 정도는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고 나머지 2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에서 이제 단락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가틀집을 해주면 되고 기출문제는 기존에 자,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파악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집으로 한번 쭉 눈을 감고 이제 강의를 들었을 때 이게 다 생각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제 모의고사는 실제로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세요.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내가 몇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최적화된 공부예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친구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라는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전 이렇게 과감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시간이 없는데 왜 이걸 준비하죠? 시험 보러 갈 시간은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주어진 24시간은 모든 학생들한테 공평한 거고 그 24시간을 어떻게 할애하느냐는 본인 몫이죠. 근데 이제 할 거 다 하면서 하루에 2시간밖에 시간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거는 이기적인 거죠. 자기는 할 거 다 하면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데 이걸로 합격할 수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어떠세요? 여러분이 교수 입장에서 그런 질문을 받은다면 어떻겠어요? 네, 그죠?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요. 시험 준비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하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본인은 뭐 가장 짧은 시간, 한두 시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합격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걸 줄이고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죠. 그래서 시간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 순서에 대한 관련된 건데요. 개인 차가 있어요. 개인이 공부하는 방법도 틀려요. 그죠? 기초 입문서, 이론서 풀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데 반풀 이론서를 끝나고 이해가 이제 1회독을 했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반풀집을 바로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이론서를 3회독 하고 나서 반풀집을 들어가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죠. 이론서를 1회독 하고 자, 반풀집을 바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그럼 이제 자기가 또 공부하는 방법을 더 익힐 수는 있겠지만 반풀집을 풀다 보면은 아는 문제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론서를 이제 1, 2, 3회독을 하게 되면 이론적인 정립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반풀집을 풀면 좀 쉽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공부한 게 나왔구나 해가지고 좀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이 방법으로 해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거죠. 예, 그래서 본인 수준에 맞게 이제 이렇게 해 나가면 돼요. 모든 결정은 스스로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이렇게 자문 정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문제를 풀다 보면 이론서에서 언급을 안 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죠. 이 두 문제가 이제 어디서 출제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 이제 문제 출제자, 출제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또 서점에 있는 모든 이제 컴퓨터 이제 일반 계리식 관련 컴퓨터 일반 책을 다 자기들이 수집을 하고 또 자기들이 다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변별력을 기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또 몇 년에 딱 한 번 나온 문제들이 있죠. 변별력을 기르기 위한 문제.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구나 해서 가틀집에 수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몇 년에 한 번 나온 문제에 대해서 왜 이론서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서에서 혹시나 다루지 않은 게 문제집에 나왔다 그러면 그 문제 풀 때 제가 그 이론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학습 지식으로서 받아들여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정말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게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알겠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컴퓨터 쪽에 이제 이런 과목들을 과목별로 4년 동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또 다시 또 이 계리직이라는 공부를 했을 때 또 생소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생소해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많은 모래알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너무 이 범위가 많은 거죠. 그 중에서 이 범위를 이제 이렇게 배우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넓은 많은 지식을 다 책에 담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보면은 왜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을 이제 배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것도 그냥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시중에 컴퓨터 구조책을 봐보세요. 얼마나 두껍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빅데이터, 그럼 우리 단순히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빅데이터 하나에 대해서만 해도 굉장히 책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적중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적중률을 이제 교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많이 나온 문제를 이제 책에 요약해서
그죠? 네, 이 많은 지식들 중에서 어디가 중요하다 그 부분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바가 약간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좌를 이 강좌 듣고 저 강좌 다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교수별로 중요하다라고 이제 핵심적으로 찍는 게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생각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막 이제 왜 이론서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가 이런 문제집에서 나왔나요? 라고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그걸 새로운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틀집의 문제를 800문제에 넣을 때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의 문제도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되겠다. 왜냐면 가틀집 부분이가 반풀집이 아니고 가틀집이니까 이런 문제도 담아보고 이런 문제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의미로 자 이렇게 이제 가틀집에 이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는 제가 그것에 대한 이론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그것을 이제 지식 그 자체로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깜깜한 곳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손전등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자 공부 계속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